자, 오늘은 요즘은 이제 제 철학 강의와 정치 강의가 자연스럽게 지금 자꾸 만나고 있습니다. 왜?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연결해 가지고 대학 강의로 가볼게요. 대학은 항상 이제 요거 여기가 우리 양심이죠. 대학에서는 양심을 뭐라고 불렀죠? 명덕. 네. 대학식으로 가볼게요. 대학식으로 설명. 명덕입니다. 우리 안에 명덕이 있다. 그래서 이게 영혼육으로 치면 영이죠. 여기가 혼. 제일 바깥을 육이라고 했을 때 오늘 그냥 이렇게만 그려놓고 할게요. 영, 혼, 제일 바깥을 육이라고 감싸고 있는 걸 육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영을 기독교에서 영 그러는 거를 우리 지금 유교에서 명덕이라고 불렀다는 거. 노자도 똑같아요. 유교랑 그 노자 사상 똑같아요. 노자가 공자님 선생님이기 때문에 노자는 이 명덕을 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묘한 덕. 현묘하다는 건 세상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묘하다는 건 세상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게 아니에요. 절대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현묘한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 있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노자에 그렇게 나와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가 현덕이라는 거예요. 그 현덕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울한 정치 얘기했더니 좀 깝깝하시죠? 그러면 혼의 영역이 깝깝한 겁니다. 혼이. 혼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 이 오감은 이제 육체랑 함께 작용하죠. 육체를 통해 작용하죠. 근데 결국 생각, 감정, 오감은 사실 혼이죠. 생각은 또 둘로 나눠요. 지성적인 작용과 의지적인 작용. 뭐 하고 싶다, 땡긴다 하는 거랑 판단하는 거.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는 거.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몸뚱이 영혼욕을 갖고 계시다는 거는 지금 이런 구조로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 이 철학 공부를 하는 거고, 대학이라는 책도요. 정치인이 되려면 이걸 잘 활용하는 철학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가 안 되고 올바른 정치할 수 없다. 플라톤이랑 생각이 똑같아요. 동양의 대학은. 자, 이해되시죠?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랑 동양의 대학이라는 책은 다 그대로 연결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명덕이라고 불렀다는 게 재밌죠. 명덕. 자, 이거를 인도식으로 말하면 인도에서는 공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공. 혼과 육이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한 자리를 공이라고 불렀는데 이 동양에서는 명덕이니 현덕이니 하고 덕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다르죠. 느낌이 이거예요. 이 안에 인의예지의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의 덕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덕이라고. 텅 빈 것 같죠? 텅 비어 있는데 그 안에 지혜와 자비와 능력이 꽉 찼다는 거예요. 덕이. 전지전능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텅 빈 하느님이 아니라. 인도는 이 텅 비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걸 좋아하고, 동양에서는 여기서 인의예지가 나온다는 걸 강조하고, 서양도 거기에서 진선미가 나온다는 걸 강조해요. 진선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 철학도 결국 대승불교에서 어떻게 이게 이 공이 단순한 공이 아니라 이 안에 육바라밀의 덕이 꽉 찼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요즘 제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말들이 있어요. 이걸 동양에서 이걸 오덕이라고 했어요. 오덕. 진짜로 선비들 문집에서 오덕이라고 불러요. 오상이나 오덕, 인의예지 신일. 근데 오덕이 요즘 오타쿠를 의미하잖아요. 육바라밀을 한문으로 하면 육덕이에요. 육덕. 십바라밀은 십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쓰고 싶은데, 왜냐하면 바라밀이라고 하면 인도말이잖아요. 한문으로 표현해서 우리식으로 이렇게, 우리식이라는 게 꼭 뭐 한글은 아니지만 이 한문으로도 이렇게 유교 개념들하고 일치시켜서 이해하기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요즘 그런 의미들이 다 그렇게 좀 범상하게 좀 상스럽게 쓰여가지고 상스럽게가 아니라 상스럽게 쓰여서
그럼 사실 육바라밀이 뭔지 이해하시는데 좀 육덕이에요. 6가지 덕이. 그러니까 공 안에 6가지 신묘한 덕이 꽉 차 있다는. 그래서 이 공이요. 공이 보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베풀어 버리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공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요? 계율을 지켜 유혹을 이겨내서 계율을 지키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에요. 힘. 사랑과 힘. 그런 사랑, 그런 힘. 반야라는 지혜.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고 보시는 이제 사랑까지 포함해서 그 능력이면서 사랑이죠. 뭐 나머지 것들도요. 다 결국 능력이에요. 인욕이라는 건요. 참아내는 능력,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진력, 정진하는 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양심을 끝까지 구현해내는 힘이 우리 참나 안에, 공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힘. 욕심에 물들지 않고 항상 욕심에 벗어나 있는 그 선정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나자리. 저 여섯 능력을 저게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성령 자체고 성령이 우리한테 주는 열매가 저 6가지 덕을 줘요. 이 누구한테 주죠? 혼한테요. 이 명덕이 혼한테 선물을 주는 거 이걸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총이니 가피니 하는 거예요. 열매니 하는 게 이 안에 씨앗으로 있던 게 혼을 통해서 발현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라고 부르는 느낌은 뭐죠?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열매가 여기서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혼에서요. 영은 뿌리기 때문에. 잠재력이라고 해요. 잠재력. 사실은 잠재력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이미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혜 그 자체.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하고 참나랑 하나가 되는 순간 양심과 하나가 되는 순간 거기에 어떤 문제도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겨요. 혼의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생각도 시원찮고 다 시원찮아요. 판단도 시원찮고 뭐 좀 해보자 그래. 양심하자 하고 진리를 캐자 하고 인터넷 켜서 꼭 엄한 데가 있어요. 누구랑 누구 사귄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충격 뭐 이런 데 가 있단 말이에요. 학당 강의 들으려고 유튜브를 딱 켜서 딱 켜려고 하니까 막 충격 막 극혐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시오. 그러면 또 보게 절대 보지 마시오 하면 한번 봐보고 싶고. 자극적인 거에 너무 약하죠. 의지력도 약하고 지성도 약하고 감정도요. 희노애락 조절이 안 돼요. 엄한 데서 너무 막 흥분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결국 우리 이제 또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이 그렇게 절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이 오감을 실제 쓰는 거에 있어서 절제가 잘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실존입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 감정, 오감 바로 잡히면 여러분이 이 몸을 통해서 사실은 그 진리를 다 구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덕의 화신이 돼요. 혼과 육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화신이라고 해요. 아바타라고 하죠. 양심의 아바타가 될 수 있어요. 혼과 육이 양심의 뜻대로 굴러가면 양심의 아바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바타가 화신입니다. 화신이 될 수 있어요. 아바타가 인도말이죠. 인도말. 화신. 신의 화신. 신의 화신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신의 화신을 아바타를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죠? 성자요. 성부의 분신이라고 해서 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자. 성자. 이해되시죠? 불교에서는요. 보살. 불성을 지닌 중생이기 때문에 보살. 다른 말로 성자의 상응한 말이 불자. 불성의 자녀죠. 불성의 분신. 그러니까 불성은 눈에 안 보여요. 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보이죠? 저 보이시죠? 생각, 감정, 오감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럼 저는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 감정, 오감을 진리를 위해서 쓰면 저는 불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보살이 되고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바타. 신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신이 있다면 신이 옳다고 할 걸 옳다고 하고 신이 하고 싶은 걸 의욕해주고 이게 제일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신이 원하는 걸 의욕해주고 이 내 감정을 사사롭게 쓰지 않고 이 아버지 뜻대로 감정을 조화롭게 쓰고 오감을 아버지 뜻대로 이 오감을 쓰면 우리는 찰나라도 우리는 성자가 돼요. 찰나. 저희는 찰나 하자는 거예요. 오래는 못 해요. 그러니까 찰나. 금방 의지가 다른 데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이럴 때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중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 자각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에요. 현상계는 무상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의지를 냈더라도 찰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딴 데 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다시 돌리는 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지, 어떻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제가 장담하건대 죽을 때까지 그러실 거기 때문에 이런 일로 좌절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일상사로 아셔야 돼요. 가면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그냥 데려다 놓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가면 데려다 놓고. 고수는 이러면 나가면 데려다 놓으면 고수예요. 지금 이 순간은 항상 여기 있게 만들면 고수. 하수는 나갈 때 이제 나간 거 가지고 타박하다가 더 멀리 가요. 아까라도 돌아갈 걸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수예요. 자, 이게 다예요. 정말 성스러운 일이죠. 최근에 그 광고, 금연 무슨 그 상품 광고 되게 딱 좋아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려다가 딱 참았어요. 이것도 금연이라는 거예요. 방금 참은 그것도 금연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똑같아요. 한 생각이 딱 사적으로 작용하려고 하는데 우주적인 주권자로서 육바라밀 법에 의거해서 마음을 인의의 신에 의거해서 명덕의 이 명령대로 마음을 딱 추스렸다. 몸과 마음을 추스렸다. 그럼 여러분 찰나지만 여러분이 과연 성인으로서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성인의 모습을 그 순간 한 거예요. 훌륭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 하셔야 됩니다. 찰나. 다시 돌아간 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자꾸 나는 성스러운 모습을 내가 할 수 있는 스킬을 얻었다는 거죠. 만족하시고. 이대로만 내가 계속하면 죽을 때까지 엄청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셔야 돼요. 자, 좀 유불기를 좀 섞어서 해봤습니다. 유불선기. 그죠? 기독교, 도교, 불교, 유교 다 하나다. 요거 하나만 아시면 다 통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동양 예전에 선비들 받아가지고 정치인을 키워내야 되는데 이런 군자 보살을 안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 양반들한테 정치를 원래 맡기면 안 돼요. 군자 보살 아니면 맡기면 안 돼요. 무조건 맡기시면요 사기 당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처지가 돼보세요. 양심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당선되려니까 양심 얘기를 했어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좀 사기칠 수 있는 거죠. 결혼한데 그걸 진짜로 진지하게 요구해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기꾼들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너도 해 라고 생각하는. 너도 해.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질투하냐? 부럽냐? 전혀 관점이 달라요. 부럽냐? 양심 얘기하던 사람만 뭐 되는 거죠. 전혀 논리가 다르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겉은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봐도요. 진짜 양심 연구한 사람처럼 보일만 하게 해요. 진짜로. 제가 놀랜다니까요. 야, 저건 진짜로 막 연구한 사람 같아. 철학을 한 사람 같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귀신같이 갖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좀 신통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진짜처럼 보이게 위장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봐도 바로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국민들이 힘드신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금은 국민이 주권자니까 리더들만 대학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 전체가 해야 돼요. 기본적인 소양 갖춰야 돼요. 왜냐? 이제 뽑아야 되니까. 우리가 군자를 뽑아야 되니까. 예전에는 왕이 뽑아줬죠. 이제는 우리가 뽑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납하고 싶죠? 힘드시죠? 그냥 군주제로 가는 게 낫겠다. 괜히 주권 받았다가 괜히 우리만 욕먹고 우리가 뭐 쓸 수 있는 힘도 없고. 사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배울 건 배웁시다. 고대부터 정치인은 무조건 양심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확고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명덕을 끌어다 쓰지 않고서는 절대 양심의 열매가, 그러니까 뿌리가 양심에 안 박혀 있는데 어떻게 양심의 열매가 그 나무에서 맺을 수 있겠어요? 그걸 얻을 수 있겠어요? 수확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뿌리가 양심에 안 박힌 사람들을 뽑아놓고 양심의 열매가 수확이 안 된다고 한탄한다는 거죠. 이거 심각하다. 자, 이게 대학이랑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대학 얘기만 좀 잠깐 하고 가는 겁니다. 대학이랑 어떻게 되냐면 대학이란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자, 펜이 지금 파란색이 잘 안 보여서
색깔을 좀 화려하게 못 쓰네요. 경물치지. 사물을 연구하면서 옳고 그름을 연구해서 지혜를 이룬다. 그게 지성의 영역 아닙니까? 자, 명덕. 우리 안에 있는 인의예지의 그 광명한 덕을 다시 밝혀내려면 지성이 어떻게 명덕을 담죠? 지성이라는 그릇이, 여러분 안에 있는 혼 중에 지성이라는 그릇이 명덕을 담아내려면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진실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맞다 아니다. 그래서 사물을 연구해가지고 본질까지 파헤쳐서 지혜를 이룬다가 지성이 명덕을 담아내는 방식입니다. 의지는요, 경물치지 다음에 뭐 있죠? 정성스러울 성자 써서 성의. 항상 말을 이루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다고 선악을 판단했으면 선을 끝까지 의욕하라는 거예요. 의지가 명덕을 담아내는 방식은 선을 끝까지 의욕해 주는 거예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진심으로 선을 원해 주는 게 성의입니다. 그러면 감정에서 어떻게 되죠? 정심. 마음이, 감정이 올바르게 희노애락이 균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올바르게 작동. 아까 제가 희노애락의 균형을, 정당한 분노도요, 희노애락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선까지 가버려서 그래요. 정당하게 시작해요, 다들. 양심에서 시작해요. 근데 멀리 가요, 사람들은. 거기에 사심을 자꾸 보태기 때문에. 정당하게, 양심적으로 뭐 좀 해보려다가 결과가 보면은 아주 엉망인 경우들은요, 가다가 변질됩니다. 정심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요. 오감이라는 건 몸뚱이죠. 그 다음에 정심, 그 다음 뭐죠? 수신. 몸뚱이가 닦인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오감의 사용이 다 이렇게 절제를 이루겠는데, 양심에 맞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은 이 몸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명덕을 담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신이. 그러면 이게 다잖아요. 개인 수신은. 이 다른 수신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요? 제가. 가정에서는 제가. 나라에서는 치국. 천하에서는 평천하. 이게 답니다. 가족, 나라, 천하. 예전 같으면요, 국가는 각 제후국들 말하고 천하는 천자국이니까 중국이 천하고요, 중국 안에 있는 제후국들이 국가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요, 우리나라가 천하고 지자체들이 국가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물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런데 요즘 같으면 이제 세계화 시대잖아요. 지구촌 시대에서는 이 개념을 더 크게 잡을 수 있죠. 국가 단위, 이거는 우리 지구 전체, 이렇게 천하를 지구 전체로 확장해서 보시는 게 좋죠. 자, 다 뭐 했죠? 영혼육에서 영의 뜻대로 혼과 육을 경영하는 팁이 이 8.5입니다. 이걸 8.5이라고 그래요. 8.5. 8.5는 삼강령으로 요약돼요. 삼강령은 뭐죠? 세 가지 강령. 이거 보면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은 이게 숙이죠. 나를 닦는 거죠. 제가, 치고, 평천하는 치인이죠. 남을 닦는 거죠. 두 개죠. 두 개로 나뉘죠. 그러니까 삼강령은 첫째, 나를 닦아야죠.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 광명한 덕을 다시 온전히 내 몸에서 밝히는 데 있다. 일단 1차적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광명한 덕을 온전히 밖으로 밝히는 데 있다. 이제 내 몸에서 명덕을 소화해내는 측면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양심적으로 살 수 있게 새롭게 하게 도와주는 데 있다. 수기친. 이 강령이죠. 마지막 3강령. 양자가 최선의 경지에 나갈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지어지선. 지극한 경지에 머무르게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최선이 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래서 이 대학의 건학 이념은 3강령에 들어있습니다. 수기, 친, 그리고 둘 다 최선의 모습을 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최선의 모습이라는 건 결국 궁극의 최선의 모습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이에요. 자, 이 나라에 지금 적용해 보죠. 이 나라 정치인은요, 철학 공부를 통해 대학을 지금 대학 가셔서는 이런 공부 못 배웁니다. 지금 고대 대학에서 가르쳤다는 얘기지 지금 대학에서 이거 안 가르쳐요. 지금 그러면 이제 공부 못 하느냐? 아니죠. 홍익학당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홍익학당에 오셔서 그 온라인 강의 들으세요. 사이버 대학 다니는 기분으로 제 유튜브 강의를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우리 홍익학당의 모든 컨텐츠는 다 이 대학을
고대의 대학에서 가르치던 거를 갖다가 현대적으로 가르치려고 만든 거니까요. 즉 수기, 친, 자신의 양심을 밝히고 그 양심을 가지고 이웃과 주변을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가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있다. 이게 대학이라는 학교의 건학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길러내고 싶은 인재상이 우리가 말한 양심 지킴인데, 즉 군자인데, 이 군자는 어떤 존재죠? 자신의 양심을 밝혀서. 그러니까 첫째가 자신의 양심을 밝혀야 돼요.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가정도 나라도 천하도 절대로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선악 판단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잘못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 있는 정치인이나 저기 문제 있는 세력들은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 판단이 잘못되어 있어요. 철저히 자신의 편견을 선이라고 생각해요. 선악 판단을 바로잡아 놓으면 보세요. 인간은요,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맞게 선악 판단만 해놓으면 선을 의욕하게 돼 있고 악을 미워하게 돼 있고, 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조화를 이루게 돼 있고, 몸가짐이 절제를 이루게 돼 있고, 가족한테 잘하게 돼 있고, 나라에 등용되면 국민을 잘 다스리게 돼 있고, 천하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예요? 명덕에서 시작돼요. 이게 명덕을 발현한 것뿐이에요. 원래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발현한 것뿐이기 때문에 대학의 첫 번째 강령이 사실은 이 전체가 명명덕이에요. 내 양심을 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양심을 발현한 거고, 다른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분들 양심까지 각성시킨 거죠. 그래서 원래 명명덕 하나면 다 끝이에요. 그런데 굳이 나누면 명명덕과 이 치인을 나눠볼 수 있는 거죠. 나와 남의 입장을 두 개를 나눠보면. 그리고 이제 삼박자로 설명해보면 둘 다 잘 되는 게 또 상강령의 이제 마지막 강령으로 붙는 거죠. 대학 강의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게 대학 전부예요. 이 대학의 구조는 머리에 넣어갖고 다니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선비학교, 군자학교에 다니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제 유튜브나 다른 고전 강의, 다른 교수님들이 하는 고전 강의도 들으실 때 항상 이 구조 속에서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 강의를 듣고 선악 판단을 더 바르게 하겠다. 그래서 내 수기 치인의 팁을 더 얻겠다. 이런 관점에서 살아가시면, 요즘 프랭클린 그 플래너 이런 데 보셔도요, 거기 다 똑같아요. 거기 체크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개인 차원부터 지성, 뭐 감성, 뭐 또 뭐죠? 몸가짐, 가정, 뭐 회사에서 자기 역할 제대로 하나 다 체크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똑같아요. 대학이 더 정밀해요, 오히려. 대학은요, 영성 관리까지 시켜요. 영성. 요즘 또 영성이 유행하니까 영성도 많이 넣습니다만은, 영성, 고대부터 영성부터 시작해요. 영성, 지성, 의지, 감성, 오감, 예. 그리고 가정, 예, 사회. 이렇게 대충 치국이나 평천하는 이제 사회로 놓고 보면 다 들어오죠. 이 관리를 꾸준히 매일매일 해나가는 분이 군자고 선비예요. 이게 그 찰나찰나, 그러니까 내일 생각하지 말고 내일 금연도 왜 그런 광고가 나왔겠어요? 제가 예전부터 하던 강의 때 하던 얘기잖아요. 한 번 참는 것을 되게 의미 있게 하시라고요. 왜냐? 오늘 담배를 참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생각하면 어차피 내일 필 텐데, 내일은 질 텐데, 오늘 겨우 이겼지 이 욕망을. 내일은 이긴다는 자신이 없는데 거기까지 생각하면 오늘 또 무너져요. 그럴 바에 오늘 피자가 돼요. 어차피 내일 필 텐데 오늘 피자. 자, 그런 얘기 제가 예전에 많이 드렸잖아요. 즉 오늘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양심 51% 이겨내는 것만 신경 쓰셔야지, 내가 이런다고 이 나라가 양심 51%가 되겠는가, 나 또한 내일 또 양심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지 않는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을 핍박하면 잘하던 양심의 싹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만 신경 쓰시라. 이러기 위해서 몰라 괜찮아를 제가 지도해 드린 거예요. 몰라 괜찮아를 엄청 해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잡념들을 막아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몰입을 해야만 이 상황에서 멋진 작품 만들어냅니다. 내일 노시더라도 멋진 작품 오늘 만들고 노셔야죠. 내일 망가지더라도요. 아니, 유명한 ESC 같은 작가가 매일 명작을 만듭니까? 아니에요. 이분 한 작품 쓰고 나면요 또 한 몇 년 쉬어요. 충전의 기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양심 전문가로서 양심 작품을 만드신다면요. 오늘 멋진 작품 만들고 좀 쉬세요. 개콘 보고 좀 쉬세요. 그랬다가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아주 무너지지만 말자 하는 정도로 양심을 관리해 가시면 매일매일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의미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 지금 양심 노트에 여러분이 만든 양심 작품 뒤에 쓰게 돼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승리했던 역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힘들 때 승리했던 역사 목록만 쫙 봐도 내가 그래도 꽤 이겨내고 있었잖아 하는 거기에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관리할 때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승리하시고 좀 쉬세요. 어떻게 전투를 계속해요. 이게 작품 하나 만들었으면 쉬세요. 가족을 위해 뭔가 내가 한 것 같으면 뿌듯해 하시면서 쉬세요. 쉬었다가 막말만 하지 마시고 가족이랑 쉬어서 좀 양심적인 게 좀 힘들더라도 좀 버티시다가 또 한 번 또 멋진 작품 만들고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우주는 계속 밝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분들로 인해. 근데 막 불가능한 조건을 자기한테 걸어요. 성인도 아니면서 매 순간 막 양심적으로 살기를. 근데 그게 매 순간에 집중하는 말이면 좋은데 계속 그래야지 하면 힘들어져요. 매 순간순간에 몰입을 하시다 보면 이게 이어지는데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 먼저 걱정하면은요 못해요. 어차피 내가 좀 있다가 안 할 것 같은데 끊어질 것 같은데 하는 그 걱정 때문에 먼저 무너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실전 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살도다.